캠핑장을 나서고 있어요. 이 헤이그는 시내 쪽에 캠핑장은 없고 외곽에 캠핑장이 있는데, 그 외곽 캠핑장도 금액이 50유로가 넘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다녔던 네덜란드 지역과는 달리 여기가 대도시다 보니까 주차장은 엄청 많은데 차박이 허용되는 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진 외곽의 외곽, 바닷가 쪽에 있는 캠핑장이 그래도 31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나와서 1박을 했고 다시 헤이그 시내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1박을 하였던 이유는 또 우리의 귀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헤이그 밀사,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 가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곳에서 1박을 하고 지금 이제 중심가로 가려고 합니다. 고종의 위임장을 받고 1907년 4월 21일에서 22일 요 사이에 서울 남대문역을 출발했던 이준 열사,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합류했던 이상설, 5월 21일 시베리아 열차에 탑승해서 6월 4일 러시아의 당시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곳에서 공사관 이범진, 그분의 아들이었던 이휘종과 합류하여서 만국 평화회의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난 6월 25일에 헤이그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 세 분은 평화회의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도 역시 수로가 많아요. 야, 멋진 건물이 있네. 여기가 덴하그. 어휴, 이분들은 누구신가? 음악 연습하니까? 아니야, 말 배우는 사람 같아. 네? 무슨 건물이지 이게? 국제사법재판소 뭐 이런 거 아니야? 이 주차장은 주차카드 페이퍼가 없고 직접 투입구에다가 신용카드를 넣으면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에요. 시간당 3유로, 맥시멈 27유로예요. 완전 현대식 건물들이 많아. 여기 주차장들이 다 거의 1.9, 우리가 2.0 운 좋게 찾았어요. 우연히 길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줄이 엄청 길어져요. 맛집인가 봐요. 여기가 수리남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건물들이 180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이준 열사가 여기 도착했을 때 다 있었던 건물이네요. 자, 저기 골목으로 이제 들어가면 돼요. 이준 열사가 있을 때 다 똑같은 따르고 나서도 만나는 따라.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는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드디어 태극기가 보이네요. 이곳이 이준열사 기념관. 당시에는 여기가 여관이었대요. 1991년 초에 신문 보도를 통해서 여기 이준열사 기념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 이걸 매입했는데 매입할 초기에는 2층 3층을 매입했대요. 그런데 아래층은 그 당시 당구장과 맥주집이라서 사람들이 하도 담배를 피고 그래서 아래층도 같이 매입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이준열사 기념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 앞에 이것도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맞습니다.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신 것 같아. 이게 왜일까? 이걸까? 가파르네요. Orally, and then after leaving for Russia, 3 days later, son of Ibomjin, the man from 우리 Korea. 관장님께서 열심히 영어로 설명을 하셔서 저희는 그냥 방을 돌아보는데, 이 방에는 헤이그 특사 파견 배경과 도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당시 한국 뉴스페이퍼에 나왔던 을사늑약 사파래요. 적나라하게 나와 있네요. 을사오적도 있고 화가 난 고종 황제도 있고 헤이그 특사 이동 경로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횡단열차 이 경로가 저희 여행 경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상트 페테르부르크까지는 이분들은 열차를 타고 오셨고 저희는 차로 왔습니다. 이게 고종 황제가 이준에게 수여한 헤이그 특사 신임장이네요. 알아야 돼요. 을사늑약. 헤이그에서 발표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첫째, 일본인은 대한제국 황제 폐하의 승낙 없이 녹을채했다. 둘째,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인들은 황실에 대하여 무장병력을 사용했다. 셋째, 일본인들은 대한제국 국가의 모든 국민들과 관습을 무시한 채 행동했다. 자, 지금 봐도 명백히 위반이네요. 당시 이상설 특사 대표 그분의 명함이래요. 뒤에 보면 주소가 바로 이 호텔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비넨호프고, 여기 아래 사진은 바로 만국 평화회의를 하는 모습인데 45개 국가대표 239명이 모여서 했대요. 근데 이게 1년이 늦어졌는데 1년만 빨리 열렸어도 저희가 참석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당시 초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국 평화회의에 입장이 거부된 평화의 상징 예수,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평화회의보 이르면 사파로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휘종 특사가 한국의 호소를 연설했었던 곳이에요. 축제 때의 해골이라는 제목으로 이휘종 회견내용과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했던 평화회의보예요. 이준열사의 유서라네요. 너무 구석진 데 있다. 이준열사의 최초의 비서. 좋은 데 좀 있어야 되는데. 이준열사의 집이 함경남도 부천구 용정리에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대요.
당시 이곳의 모습이에요. 그가 묵던 방 침대에 태극기가 잔뜩 올려져 있어요. 잠시만, 여기다 붙여봐. 여기다 붙여도 꼬맹이 거예요. 아, 우리 핸드폰에 붙어있던 태극기를 띄워서 어떤 꼬마가 한 그림 엽서에다가 저희 거를 붙였어요. It's only 15 minutes ride, and really central station. There's a nice, beautiful church in Ukraine. 이 그 옷을 고중에서 여기다 놓은 거겠지, 이거는. 3층으로 올라왔어요. 대통령들이 보낸 희호들이 있는데 김구 선생, 김대중, 이승만 대통령이 보입니다. 방 하나는 같이 오셨던 이상설 특사 대표인 방인데, 그분이 1917년 리콜리스크에서 수국했다고 나와 있네요. 을사늑약의 무효와 을사오작의 처단을 주장하는 상소문이 걸려 있습니다. 그의 욕정에서의 활약상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곳에 그가 그의 뼈를 뿌린 곳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서운하네요. 외국어에 능통했던 이위종, 이분도 잘생겼어요. 이분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여기 신문을 보면 그가 아마도 러시아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현재까지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2016년 7월 20일 이준 열사 기념관을 이렇게 방문을 했대요. 또 보면 이 이위종 이분이 러시아 장교로 1차 대전서 사망했다, 이거 확인했다고 나오네요. 이게 큰 식탁보에 방명록을 쓰게 되어 있어요. 아이디어가 괜찮네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틀이나 있었는데, 이범진, 이위종 특사의 아버지인 이범진 공사가 나라가 망하자 자결을 하게 되는데, 그의 순국비에 갔다 오지 않은 게 조금 죄송스럽네요. 일본이 특사들이 1907년 6월 25일 날 도착한 헤이그의 중앙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2번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열사들이 묵었던 호텔, 지금은 이준 열사 기념관, 그리고 3번이 만국 평화 회의장입니다. 굉장히 가깝네요. 1907년 역사가 헤이그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는 세 가지죠. 제2차 만국평화회의, 헤이그 특상, 이준 순국 세 가지예요. 그 기타는 여기 오시지 않고 공부를 최근 하지 않으시면 모르세요. 그런데 그 후에 언제 공부했느냐? 1991년이었습니다. 1991년에 공부를 한 거는 그러면 몇 년 후예요? 1907년 역사에서 1991년이니까 84년 후에야 공부한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들이 웬일로 그렇게 84년 지나도록 공부를 안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 저도 그래요. 84년? 극심한 가난 때문에 아무도 못 공부는
공부라는 게 자료 찾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1991년부터 공부했다는 것도 좀 늦었죠. 왜? 여기 네덜란드 온 것이 1972년이에요. 그렇게 일찍 어떻게 와요 하지만 나라가 하도 가난하니까 국가 차원의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지사원, 국가 회사를 차리니까 제 남편이 거기에 취직한 거예요. 회사원으로. 그리고 회사가 곧 무역회사를 차린 거예요. 무역회사는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물건 없습니다. 물건 만드는 공장 없어요. 그래도 무역회사를 차리고 곧 지사를 했어요. 지사가 우리 남편은 네덜란드 지사 1972년 3월에 발령받고 왔고 저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휴직하고 와서 지금까지 못 간 거고요. 어쨌든 와서도 여기 공부할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러다가 91년에 공부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늦었죠. 그것도. 그러나 84년 지난 91년도 사실은 지금에 비하면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준여사 기념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셔요. 안네하우스는 세계 공헌을 엄청 합니다. 뭐 네오나치, 새나치가 도단할감 또 자른 역할을 해요. 이준여사 기념관은 세계에 무슨 공헌을 하겠다 하는 거냐. 이준여사 기념관에서는 강자와 약자, 강국과 약국 사이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안녕, 한국 주위 국가들의 안녕, 세계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장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네. 네덜란드를 왔다면 헤이그를 반드시 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이준 여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위대한 인물이 되라. 위대한 인물은 교육으로밖에 안 됩니다.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모든 교육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해구의 이준 여사 기념관은 한국의 역사 문화 영토입니다.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교육입니다. 네. 뭘 교육하는 거냐? 네. 중요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와서 공부들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 당구장이었던 1층, 이 1층에 강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두 분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관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근처에 스피노자가 살던 집이 있대요. 앞에 유럽에서 보기 힘든 게이트가 있는데 이곳에 차이나타운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차이나타운인 거야. 여기 차이나타운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네를 형성한 것 같아. 이 지역이 그 차이나타운을 이렇게 대놓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네덜란드가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하더니 바로 이 차이나타운에서도 느껴지네요. 여기 김치가 다 있네요. 코리아 레스토랑도 있어. 차이나타운에. 이거 주인 보나마나 중국 사람이다. 차이나타운 이 구역이 엄청 넓어요. 우리가 이 또 교회를 온 목적이 있지요. 우리 관장님께서 소개해준
그 무덤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소박한 무덤, 바로 스피노자의 무덤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시죠. 스피노자. 이분의 이름이 베네딕티 스피노자 이렇게 되네요. 와, 그로테스크한 이 조각상 있는 거리가 그로테 마르크트 거리예요. 거리 의자가 얼핏 보면 정말 소파처럼 생겼어. 되게 편안할 것 같지 않아? 한번 앉아보세요. 되게 편안할 것 같아요. 어때, 편안해? 편하네. 나도 앉아보자. 편안한 조형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쇼핑센터 계단에 저 화면이 아까 보니까 약간 움직이던데. 진짜 화면이야, 대형 화면. 너무 재밌는데? 여기가 만국 박람회가 열린 도시라고 하더니 정말 인종이 만국 박람회예요. 다양한 인종들이 있네. 아, 이쪽에 있는 골목도 이쁘네요. 아, 전망대가 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올라가고 싶진 않네요. 저기 올라가면 도시가 훤히 보일 거는 같지만. 아, 일로 못 가는 거야? 네. 아, 딱 가는 길이 막혔어요. 아, 비넨호프 만국 박람회 그곳이 지금 공사 때문에 차단돼 있어서 이 타워를 통해서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원래 안 올라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비넨호프 전망대였어요. 알고 봤더니. 비 오니까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이 타워가 흔들려요. 자, 여기서 내리다 보니까 만국 박람회 장이 열렸던 비넨호프가 보입니다. 이게 이 건물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겉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철제 임시 타워에서 바라보는 헤이그의 모습이에요. 호프 빌베르 호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건너편에는 이렇게 박물관들이 있어요. 중간에 섬도 있는데 섬에는 섬 주변에 새들이 많이 앉아 있네요. 빌넨호프 뒤로 빌딩 숲들이 보이네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감옥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헤이그의 중심부에 있는 광장인데 이 광장이 예전에는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던 곳이래요. 지금 중간에 있는 이 동상이 그 당시에 희생당한 사람
동상이라고 합니다. 비넨호프가 여기서 보면 보이질 않아요. 이 건물 안에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노란 첨탑, 피레침이 있는 이 건물이 바로 비넨호프입니다. 여기가 추우니까 확실히 튤립이 활짝 피질 않았어. 야, 우리가 올라갔던데 비넨호프를 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위에 올라가면 바람에 흔들흔들 거려요. 확실히 네덜란드 사람들이 친화적이라는 게, 우리가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너무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또 이야기까지 한국에 갔다 그런 자기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친화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 수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누굴까? 독일 대사관 앞에 요한 반 골덴 마르네발트 라는 분이 동상이 있는데, 이분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80년 전쟁을 했을 때 지도자셨던 분이래요. 야, 꽃 항아리에 독특한 꽃이 있어요. 이런 꽃은 처음 봅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떤 곳인지. 눈에 유난히 띄는 노란색 이 건물은 마우리츠 하위스 미술관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베르베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그리고 렘블란트의 니콜라스 틸프 박사의 해부학 강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저희는 바깥에서 그냥 상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건너 공원인 것 같은데 너무 재미난 조각상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당겨 보았어요. 완전히 대대적인 공사여가지고 이게 완공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비넨호프와 만날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보니까 물길이 보여요. 위에 있는 창문 쪽으로 물길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요거 화면인데 계속 여러 캐릭터로 진주 귀걸이 소녀를 패러디한 작품들이에요. 옆에 진주 귀걸이 확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곳곳에 진주 귀걸이 소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책도 있고, 이런 화보도 있고. 티슈도 있는데 4.0유로예요. 종이백, 종이 가방이 2.95유로네요. 미술관에서 나오면 헤드플라인, 또 광장이 있어요. 이쪽에도 레스토랑이 많이 있네요. 신발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여기 골목에도 문화가 하나 있어요. 신발을 이렇게 열심히 걸어놨네. 시에서 구도심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신시가지로 이어져요. 건물 사이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트램이에요. 외관 아케이드 역할을 하는 기둥이 우리가 여치 보던 거하고 많이 다르네. 그 다음에 램프에 진입하세요. 놀이동산 있어요. 하늘 꼭대기에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데, 우회전입니다.
여기가 평화의 궁 가는 길이에요? 네. 아직 1.7km. 숲길이 너무 좋다. 길에도 멋진 성당이 있어. 우리가 가고 있는 평화국은 국제법 행정 건물이자 법과 질서를 통한 세계적인 평화의 아이콘이라고 해요. 이게 국제 만국 평화 박람회 이후에 생겼다고 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와 상설중재재판소 등의 본거지였다고 합니다. 네오 르네상스 스타일의 건축물과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선물들과 함께 내부를 들어가면 꽤 볼만하다고 해요. 와, 요거네 바로. 약간 스타일이 그 뭐지, 깔레 시청사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 비슷한데? 저 탑이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는데. 옆에 보이는 사각형 건물, 그 모든 건물들이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외곽으로 이렇게 옮겨와졌네요. 표시가 있다.